나무 방망이를 들고 마치 춤을 추듯 움직이는 최정호 교수. 고대 페르시아인들의 운동법으로 알려진 이 독특한 춤은 움직이는 명상법 중 하나입니다. 앉아서 명상하고 있으면 사실은 아주 명상을 오래 하셨거나 고수분들은 쉽게 명상에 들어가서 자기 어떤 상태를 내가 원하는 곳을 주의를 옮기는 것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명상의 초심자라는 분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도구를 사용하면서 하면 실제로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실은 동작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명상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몸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심신수련 명상은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안 초조감으로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어느 정도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불안 초조는? 이게 이제 생각에서 어떤 부분이 스치면 가슴부터 답답해 오면서 숨을 좀 못 쉴 정도. 네. 주로 어떤 생각이 날 때 이렇게? 제일 많이 불안한 게 아무래도 조금 경제적인 부분, 앞으로 내 삶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제일 많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제일 힘든 거는 사실은 외로우세요. 맞아. 어? 이게 진짜 나 혼자서 그거를 감당해 온 것들이 제일 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 혼자서 너무 잘 견딘 거죠. 아, 네. 사실. 근데 이제 견디기가 싫어요. 그렇지. 네. 맞아요. 지금 말씀 정말 잘하셨어요. 견디기가 싫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혼자서 하느라고 너무 애써서 그런 거야. 혼자서. 응?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던 그녀에겐 스스로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뭔가 최 교수는 환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내가 날 돌보는 거예요. 불안장애에서 벗어나는 첫 치료는 나를 먼저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 좀 더 잘해야 된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안, 어떤 장애, 또 스트레스, 정신건강 문제 이런 데에 아주 취약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불안을 잘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호흡곤란과 가슴 답답함, 불면증과 극심한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불안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불면과 불안 증상이 심해 3년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현재는 증상이 좋아져 약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적응장애라는 병명을 받았고요. 제일 큰 건 잠을 못 잘 정도로 이제 저녁에 생각이나 뭐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져서 되게 그게 첫 번째로 힘들었고, 그리고 오후나 이제 업무 중에도 이제 우울감이 되게 심하게 와서 업무하기 힘든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최정호 교수는 8주간의 명상 치료를 받도록 했고 효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호흡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호흡법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고, 원래 평소 같으면 그냥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명상을 하면서 좀 제 스스로를 좀 다스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정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비상시에 먹는 약도 좀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마음 챙김 명상법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닌 현재에 집중하도록 훈련하는 명상법입니다. 지금부터 1분간만 하얀 북극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눈 한번 꼭 감고 감으셔도 되고 떠도 되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연 북극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눈을 떠보시겠어요? 북극곰 생각 안 하신 분. 웃는 거는 하신 거죠? 그쵸? 근데 우리 선생님들 하지 말라 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을 억제할수록 더 민감해지고 떠올리게 되는 현상. 불안을 피하기보다 그대로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는 훈련을 통해 긍정 정서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은 이제 마음을 조금 비우고 특히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가 어디 있다는 걸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난 너무 우울해, 난 너무 불안해 하는 거하고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우울하고 있구나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분노의 칫솔질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빨 막 닦고 있을 때 사실 내가 피가 나는지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터지도록 나를 갈궈내는 일들을 우리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다못해 칫솔질할 때도 알아차림이 일어나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럴 때 피를 더하고 있구나, 피가 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에 내 몸에도 손해를 덜 끼치게 되죠. 늦은 밤, 진료를 마친 최정호 교수는 명상을 위해 태국권 수련관을 찾았습니다. 벌써 수년째 꾸준한 수련으로 정신과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요. 명상과 신체 활동이 결합된 태국권은 내면의 균형을 찾는 그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념이라고 하는 걸어다니면서 하는 그런 명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걸어다니는 명상에 못지않게 또 걷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동작을 쓰기 때문에 더욱 더 명상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불안한 일이 왜 없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왔을 때 뭐 10만큼 일어났다면 평소에 이런 태극권 같은 것을 꾸준히 하면은 뭐 5 정도 이렇게 견딜만 하고 다룰만한 사이즈로 느낄 수 있겠죠. 그럼 최종호 교수에게 간단한 명상법 하나 배워볼까요? 지금 손 편하게 놨다가 깍지 한번 끼시고요. 깍지 끼신 채로 천천히, 우리가 명상이잖아요. 아주 천천히 한번 들어 올리겠습니다. 들어 올려서 이 손이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가면서 들어 올리겠습니다. 천천히 올리세요. 머리 위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머리가 달랑말랑, 손바닥에 달랑말랑 할 때까지 올리시고요. 그 상태에서 손바닥을 뒤집어서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갑니다. 천장을 닿을 때까지 한번 쭉 올려보세요. 최대한 앞에 가슴을 여시고 보시는 겁니다. 쭉 보시고 더 이상은 못하겠어 하실 때 팔을 쫙 펴서 천천히 내려보세요. 쫙 펴시면서 어떠신지요? 여기가 막 열리신 것 같은 느낌이, 신세계가 열리지 않으셨을까요? 뭘 하시든지 간에 이걸 TV로 보시든 핸드폰을 보시든 노트북으로 보시든지 간에 굉장히 접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를 나누기 위해 최정호 교수는 긍정 네트워크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로 8년째 운영되는 이 모임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배우고 이것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선 나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치유와 행복은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늙지 않으려고 하고 젊은 삶을 유지하고 싶어 애를 쓰시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주체가 누굴까요? 결국은 나입니다, 나. 근데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
내 껍데기만 늙지 않으려고, 내 몸만 건강해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사실 정작 나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학대를 받는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아프고 어려움이 있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주고,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우리 같이 힘들 수 있어, 위로해 주시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 천천히 가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위로할 때 진정한 저속노화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위로할 때. 그렇습니다. 오전 7시. 출근과 함께 병원 구내식당에서 매일 아침 식사를 하는 어환 교수. 각종 나물이며 고기 반찬까지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식단.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만큼은 꼭 챙겨 먹는데요. 신진대사를 촉진해 에너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되게 별일 없으면 전 7시에 맞추려고 그러고 규칙적인 생활이 그냥 몸에 밴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입원실.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다리 많이 이제 진통제를 한 대 맞았습니다. 어제 아파서? 예, 다리. 무릎이 아파서? 네. 매일 같은 시각 이렇게 회진을 돌며 환자 상태를 꼼꼼히 살핍니다. 수술 전후 걱정이 많은 환자들에겐 안심이 됩니다. 괜찮죠? 괜찮죠? 회진이 모두 끝나고 또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침부터 각 지역에서 몰려든 수많은 환자들이 그의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저녁에 잠을 자면 여기 그만이 막 어쨌든 몸을 움직이고. 그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듣습니다. 환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외과 의사지만 환자들에겐 웬만하면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풍선 확장이다 주사다 이렇게 맞을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통증은 저절로 좋아져요. 저 허리가 요 5군데인데 지금 요 4번 허리뼈가 앞으로 이렇게 좀 밀려나가 있어요. 4번 허리뼈. 척추뼈가 앞으로 빠지는 척추 전방 전이증을 앓고 있는 소복희 씨. 이 때문에 신경이 눌린 상태입니다. 한번 잠시 누워보실까요? 여기? 자, 한번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늘로 쭉 한번 들어보세요. 세게 들어보세요. 세게 들어. 이거 좋습니다. 내리시고. 이쪽 한번 들어보세요. 타 병원에서 척추 수술 권유를 받은 환자. 근력과 심부 건반사 검사를 시행해 보는데요. 근력도 신경도 모두 정상. 과연 수술을 해야 할까요? 아마 다른 병원에 가면은 나사를 고정하는 척추 고정술을 하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사가 들어가는데 나사들이 말이죠.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 나사못이나 이런 게. 그러면 근육 손상도 상당히 있어요. 등 근육이. 그래서 그냥 자연적인 상태보다 더 못하세요. 이 고정을 안 한다고 해서 척추가 많이 밀릴 걸로 생각하시는 건 착각이세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는데 우려할 정도로 뭐 마비가 될 정도로 절대로 안 밀리지 않아. 수술 대신 어환 교수의 조언대로 근력 운동을 했다는 환자.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약도 이제 통증약을 주는데 아프면 먹으라더라고. 심하게 아프면 먹고 안 아프면 먹지 마라는 이런 식으로. 그때 내가 처음에 약 타던 아직 있어요. 안 먹어요. 운동을 악화도 하고 좀 걷고 뭐 이제 근육 운동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랬지. 통증은 전에보다 덜해요. 많이 안 움직이면 거의 안 아파요. 척추뼈가 가지런히 벽돌장처럼 있었던 게 근력이 약해지면서 불안정해지면서 척추뼈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오죠. 어느 정도 밀려나와서 그 척추관이 좁아졌을 때, 협착증이 생겼을 때 증상이 발생하거든요. 좁아진 건 넓히기만 하면은 증상이 좋아지지 전방전이증이 돼 있는 것까지 원위치시키기 위해서 나사못을 받거나 이러는 거는 불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혈량도 더 길어지고 또 수술 후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수술 비용도 물론 더 하고. 우리가 디스크 탈출 수술에서 좋은 경우는 이렇게 국서적으로 튀어나온 디스크는 딱 요거 이렇게 그냥 혹 떼어내듯이 떼어내면 좋은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미만성으로 전체적으로 이거 아주 튀어나오면은 디스크를 제거해야 되는 부위가 커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득보다 손해가 커. 척추가 불안정해져요. 만성 통증이 생겨.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협착도 많이 생기고. 수술은 정확한 진단과 수술의 장단점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척추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다리의 근력이 약화되거나 마비 등 감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 척수 압박으로 인한 배변, 배뇨 장애가 나타난 경우, 그리고 약물이나 주사 등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이상 했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보행이 5분 이상 불가능한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나사 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나사가 주변 조직에 영향을 줘 신경 손상이나 출혈, 혈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인접 부위에 퇴행이 빨리 진행돼 디스크나 협착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디스크의 탈출 범위가 넓은 미만성 디스크는 제거 면적이 넓어 오히려 수술 후 척추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척추 간격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부작용 등의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한 후 선택해야 합니다. 환자분이 겪는 증상이 뭔지 그거를 가장 먼저 오래 듣죠.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가 될수록 점점 힘들어진다든지 또 뭐 자세를 바꿀 때 아프다든지 그래서 그런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또 어떤 자세 때 악화시키는지 좋아지는지 등등을 좀 들어야 되고 영상 검사를 해서 그 협착의 정도를 판단해 갖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아직 그냥 보존적인 치료, 운동을 하면서 또 통증이 있을 때는 약을 복용하면서 지내보시라고 얘기하죠. 난 12시. 시간에 맞춰 구내식당에서 또 점심을 해결합니다. 오늘 메뉴는 어환 교수가 가장 좋아하는 비빔밥. 간단하면서도 한 그릇에 다양한 맛과 영양이 어우러진 최고의 웰빙 음식이죠. 소식하는 습관을 가진 그는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먹는 법이 없는데요. 오늘처럼 밥 양을 선택할 수 없다면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나물 위주로 적정량을 채웁니다. 야채를 위주로 하고 밥을 조금 남기는 쪽으로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고 이 야채는 상당히 섬유질이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야채는 남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채소는 많이, 탄수화물은 적게. 이런 좋은 식습관으로 70대에도 그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환 교수의 또 다른 규칙적인 습관은 식후 걷기 운동입니다. 병원 산책로를 따라 빠른 걸음으로 20분 이상 걷는데요. 틈새 시간을 적극 활용해 척추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어환 교수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근육 관절을 조금 훈련을 좀 시켜놓고 해야지 갑자기 하면은 인대 손상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탄력 밴드를 이용해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 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근력 운동. 근력이 좋으면 바로 철봉 운동입니다. 하는데 근력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요 풀업 밴드,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력 밴드의 도움을 받아 매일 턱걸이를 하고 있다는 어환 교수. 철봉은 전신 운동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팔 근육뿐 아니라
어깨가 펴지면서 자세 교정과 등 근육, 복부 근육까지 동시에 단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슴도 펴지고 가슴 펴지고 이렇게 안 되고 가슴 펴지고 허리에도 연관이 있어요. 허리에도 연관이 있는데 흉추의 상부 거기 광배근 쪽에 등 그게 다 이제 기립근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근력을 좀 강화시키는 거라 굉장히 좋죠. 상체뿐 아니라 하체 근력 운동 역시 빼놓지 않고 챙깁니다. 긴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이렇게 틈나는 대로 자주 매일 하는 운동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이 어디에 좋은 거예요, 교수님? 기립근 또 대퇴 또 이 종아리 근육 근력을 키웁니다. 척추가 앞에 뒤에 있으면은 앞에 무슨 모든 기관들이 있잖아요. 배라든지 그리고 뒤에는 근육이 주로 있는데 그게 이제 빠지거나 이러면은 자꾸 이 중력에 의해서 몸이 앞으로 몰리게 되죠. 신경을 써서 기립근을 조금 강화시키는 운동을 나이 들수록 자꾸 하셔야 됩니다. 척추의 저속 노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코어 근육의 강화가 중요합니다. 척추 기립근을 비롯해 엉덩이 근육과 골반 근육 등을 탄탄하게 만들어 몸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0대에도 여전히 수술 잘하는 외과 의사로 인정받고 있는 건 장시간의 수술도 견디는 강인한 그의 체력 덕분입니다. 오늘은 척추 협착이 생긴 환자의 수술.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최소 절개술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의 철저한 자기관리는 이렇게 수술 결과로도 이어지죠. 오늘도 어김없이 수많은 환자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수술 잘하는 의사에서 환자의 삶을 생각하는 의사로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며 오늘도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강력 추천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지 우리 몸이 항상 같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피곤하지가 않고 잘 유지가 되지 그게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말이죠. 그게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은 정속주행이 아니고 그냥 폭주했다가 악셀 밟았다가 급정거했다가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의 루틴에 맞게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겸하면 훨씬 100살까지 누구든지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걸로 봅니다.